네, 공시메이트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계양전기입니다. 기업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1977년 4월에 설립돼서 1988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전동공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사업 부분은요, 산업용품 사업 부분 그리고 전장품 사업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산업용품의 주요 제품은 전동공구, 소형 엔진, 산업용구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는요, 기계, 건축, 그리고 농업용으로 좀 사용되고 있고, 계양, 미쓰비시, 다이신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장품 주요 제품입니다. 파워 시트용 모터,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의 이 모터 등이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만도, 해외 법인, 넥스티어 등을 이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산업용품 부분이 37.5%, 전장품 부분 65.2%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은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994억, 영업이익 38억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0억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바 있습니다. 기업계를 살펴봤는데요. 계양전기 바로 어제 좋지 못한 이 소식이 좀 있었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횡령 배임 혐의의 발생 공시가 있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의 발생. 첫 번째 사고 발생 내용입니다. 당사 재무팀 직원 김모 씨에 대하여 횡령 혐의 고소 제기의 사실을 좀 확인했다. 횡령 금액은요, 자기 자본 대비 1,925억 원에 12.7%에 해당되는 245억 원의 횡령이 좀 발생된 겁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회사는 본건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타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혐의 발생의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 고소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김모 씨고요. 혐의 금액 245억 원. 고소인은 바로 회사입니다. 계양전기 주식회사입니다. 상기 자기자본의 이 비율은 2010년도의 기말 자본 총계의 어떤 기준 금액으로 지금 1,925억 원의 12.7%에 해당되는 245억 원이 재무팀 직원의 소행으로 횡령되었다라고 지금 회사가 공시를 한 건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에 관련 사항을 다시 재공시하겠다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사유가 좀 발생했다라고 좀 기타 시장 안내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죠. 계양전기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두 번째입니다. 추가 조사 필요 시에는 15일 영업일 기준입니다. 15일이면 거의 우리가 한 3주 정도 좀 소요가 되는 건데 3월 10일까지 해당 대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에 따른 이 사항을 안내하거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 매매거래 정제 해제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제출을 하겠다라는 공시인데, 지금 최근에 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회계 재무팀 직원의 1,800억 원에 해당되는 이 막대한 1,900억 원 정도죠. 1,900억 원의 막대한 이 자금 횡령이 발생하고 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지금 이 계양전기의 어떤 회계 직원을 통한 245억 원의 횡령이 좀 발생한 건데, 사실상 지금 이 제도의 어떤 개선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이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 반기 때는 회사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기말감사 시즌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어디서 245억 원이 횡령이 좀 발생됐다. 갑자기 곳간이 비었는데 그동안 이걸 알지 못했다. 3분기까지도 알지 못했다. 지금 심각한 회사의 내부 통제에 훼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분기 보고서로 보기 전에 반기 보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반기 검토 보고서 이 내용을 좀 보면 해당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항으로는 반기 재무제표 주석 3의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석 3은 경영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항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의 어떤 사업에 부분적인 타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석 3번에 대해서는 어떤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금 유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근데 감사인 또 3일 회계법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 빅4라고 불리우는 이 메이저 회계법인에서 지금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도 현금의 어떤 이동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 즉, 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와서 다시 공시를 좀 보더라도요. 245억이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회사의 3분기 기준에 지금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236억이 있죠. 현금성 자산이 236억이 있는데 지금 3분기 말 기준에 현금성 자산을 초과하는 245억 원의 현금 유출. 그렇다면 이 자산 부분에서 유출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출 채권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관계기업 투자자산 금액이나 아니면 기타 비유동, 비금융자산에서의 어떤 이동 경로를 좀 봐도 58억 원에 좀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건들 수 있는 부분이 236억과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부분에 대한 245억 원의 유출인데 만약에 이게 기말에 반영이 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상 현금이 없어야 되는 건가? 자, 이게 참 이 재무제표만 봐서는 너무나 어렵고 참 풀기 힘든 어떤 수수께끼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요. 3분기 기준에 회사의 보유 현금을 초과하는 횡령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에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계감사나 어떤 투자자의 어떤 피해를 예상해서 숨겨왔거나 조금 막는데 급급했다가 도저히 막는 지경에 좀 이르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소 액션을 좀 통해서 240억 원의 횡령 금액을 좀 확정한 것인가 여러 판단을 좀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지금 재무제표상에서의 어떤 흐름으로만 좀 본다면 245억 원의 횡령 금액이 당장 유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이게 조금씩 이 현금 부분의 어떤 유출로 인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회계의 어떤 정리를 하는 시점에 발견이 되었을 것으로 좀 추정이 좀 되기 때문에 추론하건대 저는 아마 2020년도 3년도부터 관련된 어떤 회계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나 예상을 좀 해보는데 일단은 지금 뭐 3분기 기준에 236억을 초과하는 245억 원의 횡령이 있었다는 것은 계양전기의 어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떤 전체 어떤 자산 초과 대비해서는 뭐 많은 비중은 아니다라고 좀 밝힌 바는 있는데 12.7%죠. 12.7%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회사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 현금의 액수로 봐서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 즉 계양전기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의 자금이 좀 유출됐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는 온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보유 현금과 선급금의 어떤 비중이 횡령 금액의 일부 반영을 하더라도 50%를 좀 초과되지 않았던 그래도 비교적인 탄탄한 어떤 회사의 현금 비중이 회사 사내에 어떤 충분히 좀 남아 있었던 거와는 좀 다른 양상인데 이 금액이 4분기 이후에 이번에 기말 실적에 반영된 효과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양전기의 최근 내용을 좀 보면 실적 관련된 어떤 변동 내역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지금 4분기 그러니까 지금 감사 전 재무제표 어떤 실적 인식 부분도 아마 오늘 발표가 좀 되면 추가적인 어떤 횡령 금액의 반영 여부를 좀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데 3분기 재무제표의 어떤 추산 반영을 본다면 상당한 액수가
사실상 빠져나가면서 재무제표가 심각하게 좀 훼손되었을 것으로 저는 좀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거진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는 본격적인 어떤 이 직원에 대한 어떤 고소 조치와 더불어 횡령 금액의 어떤 회수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텐데, 오시스템 임플란트의 경우는 너무나 액수가 좀 컸고 상당수의 어떤 이 재화가 금괴나 주식으로 좀 이전되면서 충분히 좀 회수했던 금액이 1,440억 원을 회수한다라고 좀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에서 손실액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금액들이 많게는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추산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12.7%에 해당되는 240억 원의 현금, 순현금 유출 비중이 계양전기 입장에서는 심각한 좀 타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3월 10날까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에 대해서 해당 여부를 좀 검토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글쎄요, 지금 3월 10일 날 심의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는 포함이 될 것으로 좀 봐요.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내부 통제에서의 어떤 발생된 부분이 과연 2020년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면 2020년도에 감사 재무제표도 수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시스템 임플란트도 내일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어떤 대상 여부로 거의 뭐 포함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양전기 역시 지금 3월 10일까지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이 감사 보고서에서 내부 통제의 심각한 훼손으로 인해서 내부 통제 비적정 또는 감사 의견의 부분적인 거절이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전기의 입장과 오시스템 임플란트의 입장은 같은 횡령으로 인해서 지금 주권의 거래 정지가 된 것은 맞는데 각각의 이 컨디션은 조금의 차이는 있다. 오히려 회수의 관점이 보다 빠르게 선행되거나 그리고 회사가 내부 통제의 이 요건을 빠르게 정립할 수 있거나 아니면 횡령 회수 금액을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좀 회수할 수 있다면 좀 전제에 따라서는 거래 재개의 어떤 희망을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겠으나 계양전기의 이 상황은 오시스템 임플란트와 이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모멘텀 관점에서는 지금 이 계양전기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 전기차에 공급하고 있는 이 모터 공급 사업의 어떤 확대로 인해서 사실상 이 공구 사업 부분보다 이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매출 포지션이 커지고 있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보면 전장 부분이 지금 65.2%인데 최근 3개년도의 어떤 사업년도의 어떤 증감 추이를 보면 10%, 15% 이상의 어떤 수익의 어떤 이 쉐어를 좀 가져왔다. 수익의 어떤 성장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매출 포지션의 어떤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엔더믹 이후에 공구의 어떤 판매 호조가 좀 예상이 된다면 계양전기도 추가적인 어떤 실적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어떤 시기에 횡령이라는 악재를 통해서 계양전기의 어떤 단기 회사의 어떤 이 중요성 관점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좀 초래됐다고 좀 보여지고, 차트를 지금 잠깐 보더라도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85원에 지금 거래 정지가 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이 하단 지지 구간을 좀 이탈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어떤 관측사항들이 있었죠. 조금 더 확대를 하더라도 회사는 전장 사업에 따른 어떤 기대감을 좀 수반하면서 작년 7월 6,360원의 주가의 어떤 시세를 좀 분출해냈고, 이후에 포드의 자동차 모터용 어떤 부품 공급과 테슬라의 모터 이 공급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부각을 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어떤 수주 공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상승 부분을 반납한 시점에서 횡령이라는 악재까지 지금 반영되면서 만약에 지금 주가 거래가 좀 재개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악재는 맞습니다. 근데 당장 거래가 좀 재개될 것으로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는 이번 감사 보고서가 매우 중요하고 추후에 내부 통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그리고 횡령 금액의 회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주 포인트가 아닌가 예측해 봅니다. 계양전기는 저희가 한 번 더 중간중간에 어떤 발생되는 어떤 이동 이슈사항 또는 이 공시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기업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은요, 2017년 12월 SK디스커버리에서 이 그린케미칼 그리고 생활과학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주 사업은 친환경 소재 사업 중심의 그린케미칼 그리고 의약품과 백신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생활과학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국내 3개의 생산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 청도와 중국 수저우에 2개의 생산 공장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이 글로벌 현지 법인을 이제 설립해서 이 사업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고기능성 수지 그리고 접착제, 코팅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그린 케미칼 사업 부분과 천연물 그리고 합성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파마 사업 부분, 독감 백신 그리고 대상포진의 백신 등을 생산하는 종속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국내 최초의 대상포진의 백신을 개발한 바 있었고 꾸준한 연구 개발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였던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까지 좀 담당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룬 바 있었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그린 케미칼 부분은 57% 그리고 생활 과학 부분 43%로 구분되고 있는데 최근 실적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은 누계 매출액 1조 3,419억, 영업이익 2,621억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 1,169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89억이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1,842억이 증가됐고 당기순이익은 1,712억 원이 감소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개요 좀 우리가 좀 잘 살펴봤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지금 회사 이 특이한 좀 공시가 있었는데 2월 11일자 그리고 2월 15일자 공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어저께 좀 분석해드린 종목이 있었죠. 지금 이 경영권 분쟁 소송이 토비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회사의 어떤 지배구조를 좀 일부 이 경영권, 의결권을 확보해서 회사를 통해서 배당의 확대나 주주 가치의 어떤 환원을 확대하는 어떤 의사를 좀 제기하는 건데 SK케미칼 동일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당했는데 원고 신청인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입니다. 청구 내용입니다. 채무자 SK케미칼은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제외한 2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서 이 회사 또는 이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의 주주 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된다. 채무자가 위 일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하는 일까지 위반 일수당 하루에 1,0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신청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토비스의 경우에도 지금 이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리우는 이 펀드사로부터 경영권 분쟁 소송을 좀 최근에 지금 제기받은 적이 있었죠. 이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 명부를 법원이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회사들이 지금 의결권의 어떤 확보 부분을 위해서 주주 명부를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회사가 감사 중이라 바쁩니다.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계 담당자 그리고 명부 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협조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의 어떤 위반 일수에 대해서 하루당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까지 부과한 케이스를 제가 직접 공시를 통해서 좀 확인한 사례도 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공시는 지금 하루당 1,000만 원이라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끝까지 주주총회일까지 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산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허가를 했는데 회사가 의도적으로 주주명부의 어떤 열람을 회피했을 경우에 주주총회일까지 버티면 차라리 이 돈을 벌금으로 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 판단한 회사도 사실상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법원에서
이 주주의 어떤 주주권 보호 차원 그리고 주주의 권리 행동 차원에서 권리 보전 차원에서는 이 주주 명부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이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법원에서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관할 법원은요 수왕지방법원, 이 성남지원이고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이 있었는데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의 신청인이 취하를 또 한 거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인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동소송은 종결이 된 것입니다. 회사는 당사가 해당 취하 접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주명부를 열람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 좀 되는 건데, 자, 이거 공시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뭐 11일 날 주주명부를 열람해서 주주권의 어떤 주주권리 확대를 위해서 큰 목소리 내겠다라고 명분을 갖고 의결권 확보를 하겠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지금 2월 15일 시점에는 신청 취하서를 좀 냈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SK케미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신청인의 어떤 지분율이 한 1.5% 정도로 좀 추산을 좀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정도로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데, 이게 SK케미칼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주주들의 어떤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움직임들이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2년간에 걸쳐서 글로벌 펀드사들로부터 하여금 많은 어떤 의문이 좀 제기된 바 있었죠. 과거에 국내 운용사 그리고 해외 운용사들이 지금 이 주주 행동을 통해서 SK케미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에 끊임없는 어떤 서한을 좀 보내서 배당을 좀 더 확대해 주거나 주주 가치를 좀 환원할 수 있는 어떤 재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좀 해왔는데, 왜 이런 지금 불만이 좀 발생된 배경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K케미칼이 알짜 회사라고 분류되고 있던 이 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이 됐죠.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SK케미칼에서는 알짜 회사가 사실상 인적 분할 형태가 아니라 물적 분할 형태로 이 빠져나옴에 따라서 이 주주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사업 부분의 어떤 배당에 대한 어떤 확대를 좀 더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이 한 67%에 좀 이르고 있는데, 지금 50% 정도의 어떤 과점만 좀 가져가고 나머지 한 16% 정도는 처분해서 이 처분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이 분할 이후에 거의 뭐 주가가 반토막이 되고 난 이후에 주주들의 어떤 반발 심리가 좀 더 커지고 있는데, 사실상 뭐 올해 뭐 실적적인 어떤 부분을 보면 장사를 매우 잘했다고 볼 수가 있죠. 2월 10일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매출액입니다. 지금 2조 896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증감은 74.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551억, 전년 동기 대비 257.4%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68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3%가 증가했습니다. 회사는요, 전 사업 부분이 고르게 좀 성장했고, 당사의 양대 성장 축인 코폴리에스터와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 및 이익이 크게 좀 증가되면서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회복은 좀 더디고 주주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케미칼의 어떤 반발 심리가 좀 더 커지는 건데, 지금 별도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별도 기준에 보면 연결 금액 하단인데, 회사 지금 지배구조라서 여기는 별도 금액을 좀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잠정 실적 기준인데, 자, 이 금액을 보시면 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힌 이 회사의 내용들은요, 별도 법인, 즉 SK케미칼의 순수의 어떤 이 매출 비중을 좀 본다면,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 사업을 제외해놓고 본다면
오히려 장사를 잘 하지 못했다. 즉 성장폭이 좀 미미했다라고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의 입장에서는 알짜 회사의 어떤 물적 분할 이슈에 SK케미칼의 어떤 투자 반발 심리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어떤 타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 소재 사업인데 엔더믹 이후에는 오히려 업황을 좀 더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자회사의 어떤 백신 사업 부분의 어떤 호조를 지금 단독 사업에서만 우리가 좀 확보를 할 때는 SK케미칼이 좀 성장폭이 좀 더딘 것 아닌가라고 유추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이 상황은 좀 맞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던 회사는 주주 명부의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후에 소가 취하가 되면서 사실상 주주 행동 권리가 좀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어떤 판단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SK케미칼의 어떤 이 입장들이 좀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회사는요, 향후 3년간 중간 배당을 통해서 배당 총액을 30% 수준의 어떤 배당 성향을 좀 결정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이 주주 행동 주의와 이 회사의 어떤 괴리는 상당히 있지만 회사 측도 준비하고 있는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SK케미칼 주주들의 어떤 판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고가 22만 8천 원을 기록했던 전 종가 대비 1월 28일 기준에는 12만 원까지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사실상 원성을 좀 자자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좀 처해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탄탄한 이 지지선 13만 원을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13만 원 7%또 어떤 상승 좀 나오면서 장기간의 어떤 이 주가의 어떤 회복 부분을 예상하기에는 사실상 좀 냉정하게 볼 때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좀 배제할 수는 없다. 주가는 조금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을 인식하는 시그널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건이 되고 있는 1분기 실적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를 기점으로 한 실적 호전은 예상이 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기 때문에 주력 개별 사업의 어떤 업황 회복과 그리고 종속회사의 어떤 확장된 매출 사업에 좀 더 배가가 된다면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이 주식의 상승을 좀 점쳐보다는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봐요. 저는 이 구간 봤는데 지금 단기적 낙폭 구간에서 좀 매수하기 좀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도래된 것은 맞습니다. 좀 확대해서 좀 본다면 자, 저는 이 구간까지 봤는데 10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 10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12만 원 구간에서 13만 원 구간, 현재 구간도 좀 나쁘진 않아요.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가져간다면 회사의 성장 가치, 외형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 좀 너무 많이 빠진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2만 원에서 13만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CBI 구청보산업이죠. 기업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1978년 12월 설립됐고 1996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요, 자동차 엔진 부품, 미션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 미션 부품을 제조해서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소재 전문 기업으로 이 현대, 기아차 그리고 GM 브라질법인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아, 대동공업, LS 엠트론, 미쯔비시 등을 다수의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생산 품목이 자동차 엔진 그리고 미션 부품으로 좀 구성되고 있다 보니까 정밀한 주조 공법 그리고 가공 방법에 따라서 고가의 전용 설비가 좀 요구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신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업종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 사업인데 회사는 타사의 기술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입니다.
회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요 175억 원, 영업손실 329억 원을 기록했는데 당기순 손실은요 16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억 원 증가했고 영업손실, 당기순 손실 이어오며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 개요 좀 살펴봤는데 상당히 지금 3분기 실적을 좀 보면 매출액 그리고 영업손실의 어떤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어떤 실적의 폭을 좀 본다면 상당히 매출액 대비 큰 폭의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공시 두 건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의 어떤 이 판단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시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주요 경영 사항을 통해서 종속회사의 이 경영 사항을 공시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취득 철회하겠다. 그리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 주식 교환도 철회를 밝힌 겁니다.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21년 5월 6일 모 회사인 CBI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종속회사인 CBI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17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정공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공시를 올린 바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1년도 5월 6일 모 회로부터 발행되는 17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 시 키네타와 주식 교환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수차례 공정 공시를 올린 바 있었다. 그런데 회사는 금일 이사회를 통해서 위 두 건의 해당 결정을 철회한다는 내용입니다. 철회 내용입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철회했는데요. 발행 대상 회사는 CBI입니다. 미국 바이오 회사인데 취득 금액 169억 원의 취득을 예정했던 이 회사의 어떤 지분 취득을 철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또 철회했는데 이 키네타라는 미국의 바이오 회사입니다. CBI 이 미국 법인에 대한 169억 원의 어떤 자금 취득 그리고 타법인 주식 취득 대상 물건인 키네타의 155억 원의 이 대상 물적물 취득도 모두 철회를 하면서 두 건의 종속회사 관련 공시를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 CBI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의 바이오 회사인 키네타의 어떤 지분을 취득하겠다라고 수차례 좀 공시를 통해서 좀 밝혔고 이후에 관련된 어떤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두 건의 어떤 이 타법인 주식 취득의 어떤 철회로 인해서 유상증자 결정의 어떤 내용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최초 발행 예정인 446만 주의 기타 주식을요 658만 주로 확장해서 발행을 하겠다. 그리고 제3자 배정 대상자의 변경을 통해서 170억 원의 자금을 좀 조달할 예정이었는데 147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 그리고 김영식 전환 주식에서 전환 우선주로 이 주식의 어떤 이 발행 방법을 좀 변경한 것이고요. 신주의 발행가액이 3,808원으로 했는데 지금 어떤 대상자를 다르게 좀 몰색해서 유상증자를 납입해야 되는 어떤 조건 이슈 때문에 신주 발행가액을 좀 낮춰서 2,248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납입 대상자도 CBI USA INC에서 GVT 사후 조합과 RLB 홀딩스를 대상으로 조달하겠다라고 좀 밝히게 된 겁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지금 전체 17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147억 원으로 좀 다운시켰고 이에 따라서 이 발행가액이 좀 더 떨어졌기 때문에 발행 예정 주식수가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회사는 보통 주식이 아닌 전환 우선주를 대상으로 하겠다. 지금 2월 25일 시간상인 거의 뭐 다음 주 정도로 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납입 일정을 좀 더 땡겼죠. 지금 2월 28일에서 3일 정도 앞당긴 2월 25일에 대상자를 바꿔서 납입을 하겠다라고 좀 회사는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회사를 좀 보면 좀 답답한 어떤 흐름들이 좀 있었죠. 회사는 17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미국 CBI USA의 어떤 출자를 통해서
키네타의 지분을 확보해서 바이오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주가가 크게 좀 부양이 된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한다. 키네타의 어떤 사업 진행을 안 하겠다. 자, 이 부분은 사실상 좀 논란으로 좀 다가올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단기 좀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종속회사를 통해서 두 건의 유상증자가 두 건의 타법인 주식 취득 이 의사 결정이 철회가 됐고, 유상증자도 제가 지금 볼 때는 자, 이 요건입니다. 유상증자의 발행 요건에서 25%가 25% 제가 좀 잠깐 헷갈린데 20%의 요건이 변동이 될 경우에 불성실 요건, 공시 번복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발행 금액의 20%를 좀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식 수요건에서는 제가 볼 때 20%를 좀 변경하는 요건에 좀 해당될 수 있다. 자, 이 요건이 지금 적용되는지는 제가 규정을 한 번 더 숙지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금액상에서는 20%의 어떤 번복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주식 수요의 확장 반응 요건에서는 다소 해당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 건의 공시 리스크가 발견이 된 겁니다. 두 건의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의 철회, 그리고 유상증자의 번복이죠. 자, 세 건의 어떤 이 중대한 사항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어떤 지정 예고가 되고 이에 따라서 누적 벌점에 따른 어떤 공시 리스크가 지금 사실상 부각이 좀 된 셈인데 고의성 관점에서는 사실상 중대한 고의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땐 고의가 좀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주가가요.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작년부터 이 CBI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 청부산업 시절부터 회사는 오히려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 이후에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주가 부양에 따른 어떤 재료화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인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메타버스 사업을 좀 진행하겠다고 좀 밝힌 바 있었죠. 지금 지난해 12월에 싸이월드의 이 NFT 이 개발사인 이 CBI가 싸이월드와 이 손잡고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한다라고 계획을 좀 발표하고 난 이후에 12월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어떤 이 급등한 바 있었고 지금은 상승 부분을 좀 반납한 상태에서 최근에도 주가의 어떤 기대감을 수반한 흐름이 좀 있었다는 거죠. 키네타가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기대감이 좀 수반돼서 주가가 최근에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이 사실이 모두 번복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답답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CBI의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 좀 본다면요. 지금 추세적으로 좀 이탈돼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은 2,530원 상단에 위치한 2,950원. 단기 지지대는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1차 지지대 2,630원까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지금 불성실 공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이 회사의 어떤 신뢰성 관점에서는 충분히 훼손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회사는 바이오 사업을 할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과 이목을 좀 끌은 바 있었고요. 작년 12월에는 싸이월드와 토큰 사업을 통해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좀 밝힌 바 있었는데 지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진행은 좀 전무하고 두 건의 타법인 주식의 어떤 철회가 좀 있었던 만큼 전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리스크하지 않겠는가. 앞서 예정인 불성실 공시 법인의 어떤 지정은 피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어떤 이 중과실이 만약에 입증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 리스크는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2,65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2,65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